안녕하세요. 예, 부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음, 말씀대로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좀 찾았고요. 예, 이렇게 자료 만드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만 나이 뭐 계산 방법이 있고 또 한국식 나이 이걸 또 이렇게 세는 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연나이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병역 관련해서는. 예, 이거는 크게 연나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부동산 세금도 그렇고 이렇게 분양 청약할 때 뭐 만 30세, 뭐 만 60세, 만 19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나이가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이걸 알려면은 이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가까운 예로 이렇게 분양 청약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죠. 직계존속. 예, 이럴 때 이제 무주택으로 하겠다. 이럴 뭐 만 나이를 알아야겠죠. 또 이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뭐 3년 이상 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만 나이가 있고요. 이게 작년부터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주택 기간 이게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주택 기간 점수를 일단 만 30세 되는 날부터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세 되는 날부터 1년 미만이면 1점, 뭐 1년에서 3년 사이면 2점, 3년 이상이면 3점 이렇게 뭐 점수가 부여되는데 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은 만 나이를 좀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나이 계산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만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은 아닙니다. 원래 동양식 계산 방법은 아니고요. 서양식 계산 방법입니다. 서양식 계산 방법인데 지금 한국식 나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는 나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일단 만 나이 개념부터 보면은 만 나이는 일단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셈법입니다. 즉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나이가 올라가지는 않는 방식이고요. 한번 보면은 일단 그 만 나이 이거 서양식 계산 방법입니다. 이거는 태어나면 0살이고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 생일날 이렇게 1살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쓰는 방식은 원래 이제 동양에서 썼던 나이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중국, 일본은 예전부터 이제 좀 폐지가 됐고 이제 사용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쓴다기보담도 이렇게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막 셈법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즉, 이 한국식 나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할 거고요. 이 방식은 해가 바뀌면 나이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 날 출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태어나면서 1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2살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셈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1살을 먹는 구조고요. 즉 이제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단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이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태어나는 해에 1살이 되고 다음에 이렇게 2살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 이제 새해가 되면은 떡국 먹으면 1살을 더 먹는다고 하죠. 예, 다 이런 내용 때문에 나온 얘기들이고요. 자, 일단 2000년도 그 출생자 경우에 올해 이제 2019년도죠. 한번 나이 계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만 18세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한국식 나이로는 20세입니다. 그런데
또 생일이 지났다면은 만 19세입니다. 자, 좀 처음 접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가 할 건데요. 실제로 이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년 누구나 이 세 가지 나이가 공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계산법을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좀 연구를 했고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2000년 5월 5일 출생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2019년도 만 나이는 어떻게 될까? 나이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 때 먼저 올해가 2019년도죠. 예, 거기서 출생 연도 있죠? 요것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9, 예, 19가 나오죠. 19살이 나오죠. 그러면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종이에다 몇 번 해보면은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보고요. 일단 예, 종이에다 크게 그립니다. 2019년도. 그리고 난 뒤에 밑줄을 쫙 그어주고, 자,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난 생일, 그러니까 생년월일 여기다 뭐 기재를 해도 되고 일단 써놨고요. 일단 쫙 그어준 다음에 자, 2019년 5월 5일 생일을 써줍니다. 생일을 써주고, 자, 여기서 내가 여기 생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만 1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9에서 2000년도 뺐죠? 그대로 끌고 옵니다. 만 19세가 됩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항상 생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럼 만 18세가 됩니다. 물론 딱 걸리죠. 걸리는 날 5월 5일 되는 날부터 만 19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식 나이는 20세가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식은 태어나면서 한 살이 부여되기 때문에 20세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같은 해에 만 18세, 만 19세, 20세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예, 생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항상 공존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01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5월 5일 기준으로 또 밑줄 쫙 그어주고요. 만약에 2019년도 5월 5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8세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2018년 5월 5일 생일이 지났다면 만 또 18세에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이 두 해에 만 18세가 또 공존을 하게 되고요. 물론 2018년도 5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17세가 되죠. 자, 이때도 한국식 나이는 19세가 됩니다. 18년도에는. 자, 이 해에도 만 17세, 만 18세. 한국식 나이 19세가 공존을 하죠. 자, 어떻게 두 살이 좀 차이가 나죠. 자, 2020년도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쫙 그어주고 생일 해주고 난 뒤에 만약에 20년도 5월에 생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만 20세가 됩니다. 2020에서 2000년도를 빼주면 20이 나오죠. 그럼 만 20세가 되고요. 만약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만 19세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만 19세가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되고요. 물론 2020년도에는 한국식 나이로는 21세가 됩니다. 자, 이거 뒤에 계속 이제 나오니까 한 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신혼 희망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 점수에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서 그 기간별로 이렇게 점수가 계산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집 공고가 이제 2019년 3월 20일 날 났다는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86년도 5월 5일 출생자라고 일단 가정하면요. 일단 2019년도니까 2019년도에서 이 태어난 해 86년도를 빼주면 33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2년에 걸릴지 3년에 걸릴지 이 상황에서 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86년 5월 5일 출생자고요. 자, 모집 공고는 2019년 3월 20일에 났습니다. 자, 아까 같은 방식으로 2019에서 1986년을 빼주면은 33이 나옵니다. 예, 33 나이가 좀 걸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2019년 좀 크게 그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모집 공고일을 한번 표기를 하고요. 자, 본인의 나이, 생일을 넣습니다. 5월 5일이니까 2019년도 5월 5일. 자, 생일이 지났냐? 아, 지났으면은 그대로 만 33세구나. 아,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만 32이네. 예, 요렇게 되는데 모집 공고일은 지금 앞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 32세에 해당이 지금 됩니다. 간단히 계산했을 때 아이고 만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걸리겠다. 여기서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과연 30세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 요렇게 계산을 할 때는요. 여기 태어난 해 있죠. 여기다가 그때 지금 나이를 일단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30세 되는 나이니까 30을 더해주면은 2016년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밑줄 짝 치고 2016년도를 해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일을 써주고요. 자, 이때 5월 5일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만 30세에 해당이 됩니다. 만 30세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제 생일이 지나기 전이면 29세고요. 그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이제 신혼희망타운 점수를 계산할 때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해서 그 무주택 기간을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년 미만 1점, 1년에서 3년 미만은 2점, 예, 3년 이상은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2016년도 5월 5일부터 만 30세가 됐죠. 한번 볼게요. 자, 2017년 5월 5일 1년차 되는 1년차가 되죠. 자, 그럼 2년차는 18년 5월 5일이 되면 2년차가 되죠. 3년차는 2019년 5월 5일이 되면 3년차인데 보면은 1년차 2년. 예, 근데 공고일이 보시죠. 공고일이 지금 2년차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보면은 1년 이상 3년 미만 조건 예, 무주택 점수는 예, 2점이 해당합니다. 물론 공고일이 이 뒤에 뜨게 되면은 점수는 3점이 되겠죠. 예,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공고일에 따라서. 물론 또 여기서 한국식 나이로 따지면은 참고로 34세가 됩니다.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여기 또 보시지만 하나에 꼭 이렇게 세 가지 나이가 아이러니하지만 공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분양 청약할 때 이런 건 제가 별도로 다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할 때 그렇습니다. 그 보통 무주택 세대원 뭐 이런 구성원 나오는데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분들은 부모님이 주택이 뭐 두 채, 세 채가 있더라도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작년에 올해 이제 작년이죠.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무주택으로는 간주하지만은 청약 가점제에서는 또 점수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이거 내용을 이제 구독하시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별도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무주택 인정 조건, 그 부모님 나이 만 60세 이상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 올해에서 부모님 현재 출생 연도를 빼줍니다. 69? 이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거는 크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다 보니까 60세가 들어간 나이가 나오는 연도가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해에 공고일 그
그 해에. 그러면은 이럴 때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쫙 그려놓고요. 자, 밑줄 짝 치고 어머님은 이제 태어난 해가 59년 5월 5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월 5일입니다. 자, 5월 5일 가정하고 그럴 때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머님이 생일이 지났다 그러면 만 60세가 됩니다. 만 60세 되고요. 부모님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생일이 안 지났다 그러면 만 59세가 되는데요. 만약에 모집 공고가 3월 20일 날 나왔다 이러면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부모님 나이는 만 59세에 해당돼서 부모님은 주택수에 그러니까 자녀가 청약을 할 때 동일 세대에 있게 되면은 부모님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모집 공고가 9월 20일이 났다 그러면 부모님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 자녀가 청약할 때는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 해에 이제 공고 나올 내용을 대충 예측하면은 좀 짤 수가 있겠죠. 세대 분리를 여기를 꼭 내가 이제 좀 청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해놓던가 그런 좀 방법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만 나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59세 이 59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또 만 60세 걸릴 건지 또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요렇게 해서 계산이 떨어지면은 만 60세에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되면은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한번 볼게요. 자, 2019년도 이제 기준으로 해서 59가 걸리죠. 자, 밑줄 짝 치고 똑같이 2019년도 5월 5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모님이 만약에 이때 생일이 지나셨다 하면은 그러니까 60년 5월 5일 날 이제 생일이라는 기준으로 본 거고요. 자, 생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만 59세죠. 그런데 생일이 안 지났다 하면 만 58세에 해당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이런 만 60세 이상 조건에 이제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한번 별도로 계속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이때 보면은 이때 모집 공고일이 뭐 3월 20일에 나와도 똑같이 부모님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자녀가 청약할 때입니다. 9월 20일 날 나와도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같은 거로 예로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볼게요. 그 분양 청약이 나오는 때가 2019년도고 똑같은 조건으로 자, 어머님 생일은 5월 5일이라 가정했을 때 2019년도 5월 5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셨으면 몇 살이요? 만 61세가 되죠? 안 지났으면 만 60세가 되죠. 자,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다 자녀가 청약할 때 다 무주택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공고일이 3월 20일에 떠도 만 60세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고가 9월 20일 날 떠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렇게 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한 번 정도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이제 그 머릿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계산 방법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한번 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나이는 서양식 나이라고 그랬죠. 참고로 우리 민법이나 세법이나 나중에 이제 법 조문들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거 보면은 거긴 굳이 만이라는 표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만 나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만 나이 있고, 아까 한국식 나이, 우리 세는 나이 기준이 있었죠? 근데 또 연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중요치 않은데, 보통, 남자들, 병역, 징병 검사할 때, 좀 기준으로 유일하게 좀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2019년도죠. 빼면은 19세가 나오게 되는데,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5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생일이 지났다면은 이제 뭐 만 19세에 해당이 될 텐데, 안 지났으면 만 18세죠. 한국식 나이로는 20세에 해당합니다. 예, 태어나면 더 한 살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연나이로 치면은 19세입니다. 연나이는 계산 간단합니다. 그냥 빼준 거 있죠? 보통 연나이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빼준 거를 연나이로 보면 된다. 자,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2000년도 1월 1일 태어나신 분이나 2000년도 12월 31일 태어나신 분이나 연나이는 19세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이것까지 뭐 생각하시려면 헷갈릴 텐데 일단은 먼저 알아주실 게 만나의 계산 방법이 일단 중요하고요. 지금 뭐 분양, 청약, 세금이나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할 때 다 만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예부터 이렇게 만나에 적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뭐 떠오르시는 것이 있나요? 일단 저희 첫돌, 두돌, 세돌 이렇게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면서 한 살을 뭐 부여하지만은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첫돌 이렇게 써놨죠. 태어나서 첫 해 되는 날, 두 해 되는 날, 세 번째 되는 날. 예, 서양식 나이 만 나이 계산 방법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이죠. 또 저기 우리 어르신들 회갑잔치 있죠. 회갑잔치도 만 60세 되는 날 하시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나라 동양식 한국식 나이로 하면 61세고요. 예, 또 그건 회갑잔치는 또 그렇게 만 60세 되는 해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경우는 서양처럼 만 나이 계산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문제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앞에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게 바로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문제는 예, 우리 아이들 있죠? 생후 26개월은 과연 만 나이로 몇 살일까요? 예,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시는 분은 앞의 내용을 바로 다 이해를 좀 하신 거고요.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됐다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쉽게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방식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그냥 머릿속에서 금방 그려질 겁니다. 예, 한 번 정도 더 돌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제가 함께 알아가는 부동산 채널, 예, 부동산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예,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독하고, 뭐, 우리 좋아요, 추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계속해서, 예, 좀 이제 도움되는 내용, 세금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10분 세금 이야기였는데 좀 제가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